요즘 한국은 망했다. 한국은 망할 것이다. 내 인생은 망했다. 한국은 미래가 없다. 한국을 떠나라.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부동산이 문제다. 교육이 문제다. 정치가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를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안 망합니다. 아직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유창고 알파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노병입니다. 요즘 제일 힘든 것이 경제가 잘 돌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망했다, 망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해결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망한다,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맞는 말도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랐던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해서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막차로 가치 없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의과대학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용률이 낮은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으로 나라가 망한다, 망할 것이다, 가대포장하거나 위기와 불황을 기회로 해서 공포 마케팅을 하고 이것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을 하려거든 작은 해결책이라도 하나 주면서 비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국이 망했다, 한국이 망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세 가지 지표를 보면 됩니다. 코스피가 폭락을 하거나 환율이 폭등하거나 금리가 폭등하면 이 세 가지가 문제가 있으면 한국은 예전 IMF 사태처럼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 환율, 금리 세 가지를 오늘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 가지 지표를 보니까 한국은 망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망한 것이 아니라 이제 투자를 해야 하는 시기로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2024년 상반기에 올랐고 하반기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또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한다, 이런 표현을 쓰려면 지금 주가보다 단기간에 30% 아니 50%까지 하락을 해야 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급격하게 1500까지 떨어져야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프를 보면 아주 정상적입니다. 이것이 아직 한국은 안 망했다 하는 첫 번째 지표입니다.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저는 IMF를 경험했습니다. 1997년도 환율이 한 900원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2000원대까지 급등을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100%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금융위기 때도 환율이 1000원대에서 갑자기 1500원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서서히 오른 것이 아니라 단기간에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환율은 몇 년 전부터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환율이 1500원대까지 간다고 했지만 정치가 안정되고부터는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두 번째 지표입니다. 세 번째 지표는 금리입니다. 저도 지난 2년간 금리 인상 때문에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가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물가가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하면 금리는 지금 수준에서 2배 이상으로 급등을 할 것입니다. 이상 세 가지 지표를 봤습니다. 세 가지 지표에서 확인했듯이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위험 신호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라가 망한다, 세상이 힘들다, 이런 소리는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지표 세 가지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 안 망했습니다. 오히려 옥석을 가리고 가감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제가 망했다,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나라는 옆나라 일본과 중국입니다. 일본은 주식인 쌀값이 몇 년 새에 2배가 올랐습니다. 요즘에는 한국에 놀러와서 쌀을 사간다고 합니다. 중국은 어떤가요? 부동산 버블로 시작해서 생산의 과잉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소리 소문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과 관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또 유럽은 어떤가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해서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전기 가격과 가스비는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표현을 쓰려면 이런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유럽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와 같은 50대, 60대 분들은 이미 우리나라가 망하는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1997년 IMF 사태를 경험했고 그때 은행과 대기업들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을 봤습니다. IMF 사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금모기를 통해서 국민이 하나가 되었고 또 정부는 IT와 초고속 인터넷을 깔면서 세계 최고의 정보 통신 분야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의 우리나라 정치도 경제도 어지러운 건 사실입니다. 힘든 현실이지만 그래도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고 실패 사례를 가지고 공포 마케팅을 하고 이를 통해서 욕심을 차리는 그런 이야기에 너무 관심을 주지 마십시오. 작지만 작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분들에게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